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102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는 송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옆에 분은 이제 포디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듯이 한 6개월 정도 일정이 있어서 같이 방송을 못하고 때문에 제가 운영하는 카페의 회원님이시죠. 그래갖고 이제 닉네임이 주빌리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주빌리 님이 저랑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사하시죠, 주빌리 님. 정식으로 다시 한번. 예, 안녕하세요. 주빌리입니다. 네, 주빌리입니다. 주빌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재밌게 포디가 없는 대신 우리 주빌리님하고 저랑 어쩌면은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업이 더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또 그렇게 기대를 좀 해보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진행이 모든 것들이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주빌리님하고 저하고 실질적으로 사진 개인 교습? 개인 교습이라든가 아니면 공부하는 모습들을 30분 정도죠. 저희가 요즘 방송하는 시간이 30분 정도 동안 여과 없이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도 우리 주빌리님이 궁금하신 사항들을 몇 가지 좀 갖고 오셨어요. 그래갖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고, 저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좀 답변을 해드리고, 그 궁금한 것들이 포디가 이제 물어보는 것보다는 포디는 이제 어쨌거나 프로페셔널이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주빌리님하고는 이제 사진을 배워가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눈높이가 더 맞지 않을까 보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하고 더 재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긴장되시나요 혹시? 아주 긴장은 안 되고요. 네네네. 어딜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그냥 앞에 보시면 돼요. 우리 앞에 보면은 예. 저기 보이잖아요. 예, 화면에 예. 우리가 보이잖아요. 저렇게 예.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저도 보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안 봐도 되는 거죠. 안 보셔도 되고 앞에 앞을. 보시면 되고 같이 얘기를 하면은 되실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오늘은 비가 좀 많이 왔죠, 여러분? 아침부터 비가 좀 오고, 어제 오후부터 비가 온 후로는 날씨가 갑자기 이제 쌀쌀해지지 않았나. 그리고 오늘 아까 저녁을 우리 지빌리님하고 같이 먹고 오면서 말했던 게, 야, 이제 이러다가 이제 바로 겨울 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금방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이제 또 쌀쌀한 날씨가 오는데, 어쨌거나 환절기라고 그래야 되나요? 갑자기 더웠다가 또 쌀쌀해지니까 감기들 조심하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사진 찍기 좋은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오신 질문이 많은가요, 주부님? 좀 몇 가지 되는데 네네네. 다 할 수 있을런지 이번 그냥 30분 정도가 제가 하고 중간에 시간이 넘을 것 같고,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시니까 이제 제가 자를 거고요. 그렇게 해갖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저하고 자유롭게 이제 프리 토크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앞에 보시는 분들도 재밌게 듣지 않으실까, 그렇게 보고, 또 이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나가니까 녹화 방송 된 게 또 나가고 그러니까 재밌지 않을까 하네요. 뭐 궁금하신 게 뭐가 이렇게 많으신 거예요? 아주 많은데 그 사진에 대한 그 열정이 막 있고 사진을 막 찍고 싶은데 그러니까 참 이런 게 있어요. 가다가 새를 보면 막 새를 찍고 싶고, 꽃을 보면 꽃을 찍고 싶고, 산을 보면 산을 찍고 싶고, 막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똑딱이 하나 갖고 나갔었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다 보니까 뭐 망원도 뭐 300mm, 600mm 이상 되는 거 있고, 또 꽃을 찍다 보니 또 막 접사도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마이크로 또 렌즈도 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짐이 너무 많아졌어요. 제가 한번 장비가 많다는 장비가 말씀이시죠? 많아져가지고 결국 이제 투바디를 운영하게 되고, 혼자 사진 찍으러 나가면은 거기에다가 투바디에다가 있는 렌즈를 다 싣고 가는데, 막상 나가면은 그거를 순간적으로 선택할 때도 갈등이 생기고, 또 거기서 순간적으로 렌즈 바꾸는 것도 막 이러다 보니 마음은 원이로 돼
막 혼선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혼선이 생기는데 이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좀 이게 사진 찍을 때 뭔가 좀 정리를 해서 네네. 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좋은지 좀 그 부분이 좀 딜레마입니다. 그 부분. 저는 이제 주빌님에 대해서 이제 저희 우리 카페 연회원이시고 예. 또 몇 번 같이 만나서 공부를 해봐서 대충은 아는데 네. 일단 시청자분들은 지금 모르시니까 네. 주빌님 사진을 지금 어느 정도 하신 거죠? 지금 연수로 따지면은 네네. 한 그 송보 선생님하고는 네네. 지금 뭐 1년이 좀 안 됐죠. 1년 정도 네, 안 됐고 그 전에는 이제 뭐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네네. 계속 공부를 해왔는데 네네. 그 전에 뭐 또 따로 또 개인적으로 공부한 적도 네. 있었고 그래서 네. 한 4년 좀 안 된 것 같아요. 사진 하신 지 4년. 예, 4년 네.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거를 제가 이제 쭉 얘기를 들어봤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출사를 이제 혼자 나가실 때 가다 보니까 어떨 때는 새도 찍고 싶고 어떨 때는 뭐 풍경도 찍고 싶고 어떨 때는 또 인물도 찍고 싶고 어떨 때는 뭐 풍경 중에서도 이제 클로즈업도 찍고 싶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 저번에 한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번 주에 한번 나갔는데 렌즈를 하나 갖고 왔더니 이것도 찍고 싶은데 그 생각을 하니까 이번에 장비를 다 챙겨 갖고 나가게 되더라.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찍고 싶을 때마다 장비들을 하나하나씩 사갖고 모아놨고 그걸 한꺼번에 갖고 가려니까 부피가 또 무겁다. 무겁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이제 어떻게 얘기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봐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사진을 시작을 할 때 다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비를 다 갖고 나가느냐 안 나가냐라는 고민보다는 내가 풍경을 찍을 것이냐, 뭐 인물을 포트레이트를 찍을 것이냐, 뭐 클로즈업을 할 것이냐, 뭐 자연에서도 뭐 새를 조류를 찍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겠죠. 처음에는 이제 보통 이제 뭐 애기들 사진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잡았는데 사진을 찍다 보니까 조금 더 욕심이 생기는 거고 또 어떤 동호회 활동도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또 이렇게 다니다가 보는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를 딱 정의를 하면 자기가 찍어야 될 촬영해야 될 사진의 정체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정체성이 100% 성립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장비들을 다 갖고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걸 버틸 수가 있다면 체력이 버틸 수만 있다면 하는 건데 그게 그러면 좋으냐 나쁘냐라고 이분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안 갖고 가는 게 좋다. 뭐 갖고 가는 건 나쁜 거다. 왜 그거를 그렇게 다 갖고 다니면서 촬영을 하려고 그러냐. 그런 식으로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진을 배우고 찍어가는 과정에서 정치성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보는 거고요. 이제 거기서 경험들이 더 늘어나면은 하나하나 정리가 전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는 지금 조류 사진도 열심히 찍으시고 저번에 연애원 때 사진 보여주시는 거 보니까 그 생태 사진 쪽인데 조류 뭐 그다음에 클로즈업인데 꽃보다 뭐 잠자리 뭐 이런 그런 것들 생태 쪽의 사진들인데 그런 쪽으로 저는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조류 사진이나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 장비들이 아무래도 좀 커지죠. 큽니다. 장비들이 커지죠. 지금 장비 뭐 운영하고 계신 거죠? 제가 원래 처음에는 니콘을 썼었습니다. 니콘 풀프레임에다가 크롭바디 2대를 운영하면서 했는데 조류를 좋아하다 보니 그 니콘 큰 렌즈가 크잖아요. 보통 뭐 600mm 기본 5,600mm가 돼야 그거 하나만 들고 나가도 버겁더라고요. 결국은 꽃을 찍기 위해서 접사 렌즈를 못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송문 선생님은 그때 또 마침 만났고 그래서 지금은 올림푸스로 다 갈아탔습니다. 올림푸스. 좀 괜찮으신가요? 올림푸스니까? 저는 대만족이죠. 올림푸스에 아마 기변을 너무 만족해요. 기변한 거에 대해서. 어떤 게 좋으신 거예요, 올림푸스? 일단은 기동성이죠. 기동성이 작고 좀
렌즈도 좀 작아지니까. 그렇죠. 예, 기동성이고 그리고 제가 그 좋아하는 새들이 어디 산 속에 가서 또 철원 그런 데서 잠복하는 사진이 아니라 길을 걷다가 저기 새가 딱 보인다. 바로 끄집어내야 되는데 마치 일반 스냅 사진가들이 뭐 이만한 작은 카메라를 들고 다니듯이 그게 가능해요. 올림푸스가 가능하다. 예. 맞아요. 가능합니다. 바로 꺼내서 예. 기동성이 좋다. 예, 기동성. 왜냐면 크기가 작으니까. 네. 그다음에 뭐 올림푸스라면은 뭐 렌즈의 성능도 굉장히 좋은 회사고.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올림푸스 카메라들이 대중화가 초창기에는 잘 되다가 맨 처음에 그 팬 시리즈 마이크로 포 소드였고 팬 시리즈가 나오면서 그 당시에 했어야 되는데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큰 인기는 많지가 않은 것 같다. 근데 일본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카메라고 또한 렌즈의 섬세함이라든가 올림푸스만의 그 철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아마 올림푸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죠. 써보지 않고서 올림푸스가 뭐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첫 번째 이제 저한테 말씀하신 그 질문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사진을 해가는 과정이니까 그거는 뭐 갖고 나가야 된다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는 없는 거고 가장 좋은 거는 자기가 내가 무슨 사진을 찍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왜 사진을 찍느냐라는 걸 물어봐야 되는 거고 누군가가 너 왜 사진을 왜 찍어라고 그랬을 때 나는 이러이러한 사진들이 난 좋아. 뭐 물론 좋아서 하는 거죠. 싫은 행위를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의 당위성들을 갖고 난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들로 갈 거야라는 것들이 생기면 이제 사실 정체성이 좀 완성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집중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게 계속 가느냐라고 봤을 때 또 중간에 또 이렇게 변화가 또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그 정체성이 확립될 때까지 그냥 어차피 누군가가 겪어야 될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정체성이 빨리 확립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더 헷갈리지 않으시나요? 아니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계속. 시간은 가야 돼요. 사진이 한 번에 해갖고 뭐 이렇게 다 되면 누구나 다 사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누구나가 사진을 처음에 굉장히 쉽게 접근을 했다가 그냥 거기서 취미로 하고 즐기는 거에서 하면은 쉽고 재밌는 작업들이 되는데 거기서 욕심이 생기고 뭐가 되다 보니까 더 들어가고 과정이 더 들어가고 그러면 굉장히 사진이 어려운 작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공부도 필요한 거고 우리가 듣고 보는 거뿐만 아니라 자기가 얼마만큼의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쉬운 학문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어떤 뭐 모든 예술 쪽에 쉬운 학문은 없죠. 그 다음에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사진 쪽은 과학 안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막 같이 섞여 있으니까 공부할 양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또 오늘 그냥 30분 정도 하는데 물어보실 걸 부지런히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13분 지나갔네요. 그냥 편하게 하시죠. 그 또 하나는 이제 사진에 보통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을까?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을까? 잘 찍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많이들 하고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보통 이게 들려오는 것이 그 무조건 많이 찍어야 된다. 무조건 많이 찍어야 된다. 그 동의하고요. 또 무엇보다 사진 설명서. 그 샀을 때 나오는 설명서를 제품 설명서. 제품 설명서. 그거를 정말 옆에 끼고 어떤 분들은 뭐 정말 뭐가 되도록 이렇게 외워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부분에서 동의를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자꾸 이게 뭔가 이렇게 좀 답답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가 뭐 학교 갈 때도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 과정이 있고 또 하마못해 대학을 가더라도 커리큘럼이 있듯이 그래도 사진을 좀 한다 그런다면은 물론 뭐 어떤 동호회라든지 또 이런 뭐 모임에 가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어쩔 때는 저도 가봤는데 이렇게 뭔가 좀 체계적이지 않고 좀 둥그스름한 부분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은 공부를 하고 앞으로 이렇게 좀 해야 그래도 좀 더 깊게 더 잘 찍을 수 있는 혹시 그런 게 있나 해서 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질문하신 거는 이제 제가 일전에 사진 잘 찍는 법이라든가 뭐 사진이란 네. 이런 거 사진 통장에서 이제 언뜻 좀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사진을 처음에 이제 많이 찍어봐라.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 네. 이거 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예. 다 맞는 말인데 일단은 사진이라는 것이 카메라하고 렌즈를 도구로 삼아서 하는 행위를 한단 말이죠. 도구가 카메라하고 렌즈죠, 쉽게 얘기하면. 자, 그렇다면은 그 카메라하고 렌즈를 잘 다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잘 다뤄야 되면은 그 기능을 내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능을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용 설명서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파이트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니콘 다르고 캐논 다르고 맞추는 그 파이트 밸런스가 해주는 역할 또는 파이트 밸런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라든가 이론 그런 거는 똑같지만 그거를 조작하는 단추는 왼쪽에 있을 수도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안으로 메뉴를 타고 들어갈 수도 있고 밖으로 레바식으로 나올 수 있죠. 카메라마다 이제 브랜드마다 틀린 거죠. 그거는 사용 설명서에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저한테 이제 사진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개인 교습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그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그거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혼자 충분히 사용 설명서를 보고 할 수 있다면은 그 시간에 와갖고 조금 전에 말한 파이트 밸런스 이런 부분들의 기능적인 설명 이걸 어떻게 더 활용을 해야 될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런 거죠. 파이트 밸런스를 맞춘다. 그리고 보통 이제 자동으로 쓰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가끔가다 하는 말이 일출하고 일몰을 찍을 때는 파이트 밸런스를 자동에다 놓으면은 뭐 붉게 이글 끓는 태양을 찍을 수가 없고 물 빠진 태양이 된다. 그럴 때는 뭐 파이트 밸런스를 태양광에 맞춰서 찍어라. 뭐 그런 작은 팁들 그렇게 이제 활용하는 법의 메커니즘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누구나가 그런 얘기들을 하죠. 사진을 많이 찍어봐라. 이건 이제 많은 경험을 해보라는 얘기거든요. 많은 경험을 해보라는 거고 거기서 이제 또 시행착오가 있는 거죠. 시행착오가 있는 거고. 제가 이제 사진학교를 다닐 때도 이제 그 사진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있잖아요. 그 교수님들이 항상 나중에 졸업하기 전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죠. 학교에서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실수하고 나가라. 그거는 뭐 어느 과목이나 가르치시는 분들이 똑같을 거예요. 그게 뭐 미술이든 사진이든 뭐 공대든 어디든 학교 안에서 실수할 수 있는 걸 다 실수하고 나가야서 실전에서는 그 부분들이 실수를 하는 것들을 줄여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으라는 것도 사실은 정답인데 이제 어느 정도 사진을 계속 찍어 나가고 준비가 된 상태라면 그 다음에는 그냥 무턱대고 사진을 찍기보다는 이제 생각을 하고 사진을 찍어야 되겠죠. 내가 이 사진을 왜 찍어야 되는지 아까 이제 서두에 처음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당위성 아닌 당위성들이 필요한 거고 내가 이 사진을 촬영을 해갖고 발표를 한다라는 것은 이제 세상과 소통한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거든요. 그랬다면은 보통은 이제 사진을 어떤 사람들은 뭐 다큐멘터리를 또 하는 거고 넓은 의미에서 모든 사진들은 거의 다 다큐멘터리 속하긴 하지만은 그런 이제 세부 뭐 인물을 찍는다, 풍경을 찍는다, 뭔가를 찍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야가 이제 갈라지는 건데 그런 사진들을 이제 내가 왜 찍어야 되느냐라는 거고 아까 이제 동호회나 이런 데서 이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모든 동호회가 다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이제 사진을 해가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제 혼자 다니기가 좀 어색하겠죠. 잘 모르는 거니까 동호회 활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 과정이 거쳐지고 된다면 저는 사실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는 출사를 잘 안 나가요, 같이.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찍는 스타일이 다 다른데 뭐 5월 되면 뭐 제주도 유채꽃을 찍으러 가자 와 어디에 뭘 찍으러 가자 와 이렇게 움직이면서 찍는 거는 그냥 소재주의 사진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의 소재를 찾아가서 찍는 거죠. 뭐 어떤 이쁜 사진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내용이 있는 사진이 아니라. 그렇다면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주제를 정해서 좀 찍어보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진이라는 것은 주제가 정해지면 어쨌거나 자기가 혼자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주제를 정한다라는 것은 사진
역으로 말하면 사진의 정체성이 완성이 된 거고 네. 그 사진 정체성이 완성이 됐다라는 것은 좀 더 쉬운 말로 내가 이것을 왜 찍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항상 제가 이제 자주 하는 말이 이건데 우리가 어떤 사진을 찍건 간에 네. 그냥 찍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저 찍고자 하는 저 피사체를 이해를 했기 때문에 내가 찍는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것은 이제 사진이고 그게 사진이고 그 사진을 완성하기 위한 도구가 카메라하고 렌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메라와 렌즈는 제가 기능적으로 네. 정통하게 메커니즘을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에서 이제 사진 정체성하고 처음에는 많이 찍는 것이 정답이지만 네. 나중에 그게 어느 정도 가면은 내가 이걸 생각을 좀 하고 찍자 우리가 고민을 좀 하고 찍자. 네. 그때는 이제 많이 찍는 게 아니라 이거를 주제를 정해갖고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 네. 그게 이제 결국은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예요. 어느 거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매우 중요한 거고 또 쉬운 것만은 아니다. 그랬을 때 주변에 그거를 좀 내가 모르고 있으면 누군가 가르쳐 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그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해하셨으면 좋고 그 지금 누군가가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물어봤던 게요. 네. 그건 틀린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보는데 이제 여기서 네. 갑자기 궁금한 게 생기는데. 네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사진에 대한 관심이 있고 네. 좋아하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진을 공부를 하고 찍는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렇게 한 사람과 네네네. 사진을 전공한 사람과 네네네. 대학을 가서 네네네.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하고 네. 차이가 있나요? 있겠죠. 차이가 저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요. 네. 왜냐하면 그건 이제 체계적으로 사진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건 이제 체계적으로 네. 그 또래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누군가가 가르쳐주고 네. 가르쳐준 거를 습득하고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돌아가는 시간을 줄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전공을 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이제 매달리게 되는 거죠. 매달리게 되는 건데 사진학교를 안 가고 내가 사진이 좋아서 한다 그랬을 때 가장 내가 이제 고민으로 생각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그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서 누군가가 잘 코치를 해줄 수 있는 좋은 선생이 있느냐라는 문제죠. 저는 그게 밖에서 있다 그러면은 굳이 사진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고 안 하는 거하고는 시간적인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 사진이라는 걸 갖고 발표를 하고 사진가가 돼가는 과정에서 저는 그게 사진학교를 졸업했냐 안 졸업했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렇게 그런 거죠. 주빌리님이 또 있나 보네요. 저기요. 네. 우리 아들입니다. 지금. 그런가요? 네. 아들. 오늘 방송하시니까. 아빠가 한다고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 아들이 지금 들어왔어요. 조칼라님이 혹시 지금 녹화 방송이신가요? 녹화 방송 아닙니다. 이게 지금 생방송입니다. 조칼라님 우리 조칼라님이시죠? 미술 전공. 방송에서 주빌리님을 뵙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송보생님, 조칼라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생방송입니다, 이거. 네. 어느 정도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열심히 하시면은 사진가들로 가는 길은 많아요. 많은 거고, 전공을 했다고 다 사진가가 되는 건 아니고, 전공을 했다고 해서 사진가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죠. 극히 많지 않아요. 소수인 거고요.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말이야 그림 그렸다고 다 화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림 안 그려도 그림을 전공 안 해도 화가 되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뭐 작곡을 전공 안 해도 훌륭한 작곡가들도 많은 거고 그런 거죠. 뭐 이제 그 이론을 체계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배우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게 그 모든 것들을 판가름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시간 됐으니까 하셔도 돼요. 질문이 그 사진을 보통 이렇게 찍고 들어오면은 뭐 최소한 100장에서 어쩔 땐 1000장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디지털 시대 오면서 많이들 찍으시죠. 많이 찍는데 그 들어와 가지고 다시 이게 정리를 하다 보면 그 마음에 안 드는 사진들을 이렇게 막 이제 지우고 이제 내가 원하는 사진을 이제 결국은 그 중에서 아무리 1000장을 찍었더라도 결국은 뭐 그중에 건지는 건 뭐 한 4-5장 뭐 한두 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또 하다 보니까 보정도 하게 되고 또 그리고 무엇을 또 선택해야 되나 이렇게 여러 가지 찍은 거에서 셀렉터를 한다 그러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니까 찍는 시간보다 그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올바른 건지, 올바른 건지, 아니면 이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서도 좀 이렇게 혼선이 좀 오더라고요. 네, 예. 그거는 당연히 찍은 거를 고르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네. 그건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건 진지에 달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장면을 찍었는데 A라고 B라는 사진이 있는데 A를 쓸까 B라는 거를 쓸까를 했을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좋은 쪽으로 가면 이제 진지해지는 거죠. 아, 내가 이거를 쓸까 저거를 쓸까 생각이 많은 거고 프레임을 짜는 건데 안 좋게 얘기하면 이제 사진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좋은 사진인지 나쁜 사진인지 그걸 구분이 안 될 경우가 있는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의 극과 극을 이분법적인 극과 극을 말씀을 드린 거고 보통은 저도 그래요. 저도 나가서 어떤 출사를 갔다 오거나 어떤 작업을 포트폴리오 작업을 하고 나서 들어와서 이제 그거를 모니터에 띄우고 요즘 디지털 카메라니까 모니터에 띄우고 사진들을 정리하는 게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다. 쉽지 않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작업이 쉽지 않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보정 얘기 잠깐 하셨죠. 후보정이라는 것은 디지털 카메라는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이제 자주 하는 말이긴 하지만 후보정을 원칙으로 설계가 되고 만들어진 카메라예요. 그래서 후보정이라는 개념이 뭐 있는 거를 없애고 없는 거를 있게 만들고 그런 거짓말을 하고 악의적인 거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물론 잘못된 거지만 예를 들어서 농도의 조절이라든가 레벨이라든가 아니면 샤프니스라든가 콘트라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만져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누군가에게 사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가 촬영한 사진을 최상으로 작업을 한 사진들을 보여주는 게 저는 예의라고 보는 거거든요. 나는 후보정을 하는 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갖고 온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찍는 방식이 JPG라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RAW라는 방식이 하나가 있잖아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보통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지털 카메라의 메뉴 그 수백 가지가 되는 메뉴들 있잖아요. 그거는 전부 다 JPG를 찍기 위한 메뉴예요. 컨버팅을 하기 위한 메뉴지 우리가 RAW로 촬영을 한다 그러면 그 메뉴 전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촬영을 해갖고 전용 프로그램 뭐 그 전용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 포토샵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캐치원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뭐 라이트룸 그 다음에 그 자기 그 카메라를 사면 회사에서 주는 CD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을 수도 있는데 RAW를 불러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불러와서 거기서부터 이제 조작을 하는 거죠. 그게 예전에 필름 칠 때는 암시라는 거는 개념이랑 같은 개념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메뉴가 수백 가지가 있고 수십 가지가 있는 메뉴들은 JPG라는 것은 후보정이라기보다는 카메라 자체에서 컨버팅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카메라가 이제 건방지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너 샤프니스를 올릴래 말래? 온, 오프. 뭐 왜곡을 수차를 보정할래 말래? 온, 오프.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보면 되는 거냐면 그거는 JPG를 만들기 위한 거지. JPG를 찍기 위한 메뉴지. RAW로 찍은다고 그러면 그 메뉴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자, 그렇다면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카메라가 설계될 때부터 후보정을 하지 않고서는 디지털 사진이 완성이 안 되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좋게 얘기를 하면은 후보정을 한다라는 것은 그 사진가의 생각의 넓이를, 생각의 깊이 이런 것들 생각을 넓힌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후보정을 하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후보정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이제 문득 이렇게들 생각들을 하시죠. 포토샵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건 툴을 잘 다루느냐 못 다루느냐라는 거죠. 그거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후보정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사진을 내가 찍고자 하는 의도, 이제 예견이라 그러죠. 사진을 찍기 전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사진가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냐면 어떤 사진을 찍고 나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기 전에 내가 카메라 렌즈를 어떻게 다룬다 그러면은 사진이 이렇게 찍혀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찍힌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후보정을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사진을 완성할 수가 있어. 그래서 노출은 어떻게 재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미리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촬영을 하죠.
그거를 이제 사진 쪽에서는 예견이라는 얘기를 말해서 예견. 미리 생각을 하거나 미리 본다. 생각으로 미리 본다. 네네. 그렇게 해갖고 하는 거고, 예전에 필름 시절 때도 마찬가지였죠. 네. 노출을 어떻게 맞추고 어떻게 갔을 때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갔을까. 그게 이제 저희 좋은 시스템이었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사진을 찍기 전에 예견을 하는 것들이죠. 네. 그게 이제 많은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 당연히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근데 제가 얘기가 지금 후보적 쪽으로만 갔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다시 질문이 그러니까 그걸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이게 후보정을 하는 거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후보정뿐만 아니라 사진을 막 선택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선택을 하는 것도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은 만약에 사진을 보는 사진의 경험이 많고 어떤 프로 사진가가 돼갖고 사진을 보는 눈이 정확하다 그러면은 그 분이 고른 게 아마 가장 정확할 거예요. 그거는 맞는 건데, 만약에 내가 사진을 보는 눈이 그렇게 지금 배우는 과정이다 그러면 쉽게 찍었던 사진들을 버리는 거는 전 찬성을 하지 않고요. 따로 모아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보는 거고, 누군가가 사진을 공부한다는 것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자기가 찍었던 사진들을 쭉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그러면 보여줘갖고 나랑 다른 의견을 갖는다, 또는 뭐 나랑 같은 의견을 갖는다, 또 같이 사진을 공부하시는 분들끼리 토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토론 속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됨으로써 사진이 느는 거고. 일단은 저는 사진을 처음에 배워가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찍은 사진을 뭐 너무 형편없고 뭐 노출도 안 맞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면 따로 보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 좀 자기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될 때까지는 좀 이렇게 좀 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옆에서 봐줄 수 있다거나 또는 그 사진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학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배우기 위해서 모르면 물어볼 사람이 있으면은 좋은 거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세태적으로 그런 거고, 이제 보관하는 방법도 이제 외장하드를 몇 군데나 나눠서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테크닉적인 것들도 이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좀 도움이 되나요? 제가 너무 말을 어렵게 하고 있나요 지금? 아니요. 한번하면 다 버릴 뻔했네. 버리시면 안 돼요. 갖고 계시는 게 좋고, 나중에 그 데이터라는 것은 나중에 버려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 그 데이터 양이 많다 그러면 몇만 원 더 주고 외장하드 하나 더 사는 게 나은 거고, 백업에 백업도 해줘야 되는 거고. 하여간 어쨌거나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후보정을 적극적으로 해라.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 대신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후보정을 하려면은 사진을 볼 줄 알아야지 하겠죠. 그러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후보정을 너무 믿고 사진을 찍을 때 최선을 다하거나 집중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그런 것들은 좀 잘못됐다기보다는 사진이 계속 나날이 늘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사진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간다는 건 사진이 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이 느는 거에 방해 요소가 될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후보정을 하되 사진을 우리가 찍을 때 최선을 다하고 집중할 수 있는 자세는 분명히 필요하다. 후보정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찍으면 또 돼. 그거는 굉장히 자기가 사진을 넣는데, 만약에 그런 행위들이 계속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런 분들의 사진은 항상 거기까지인 거다. 거기서 더 이상 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내 장비가 안 좋다, 내 렌즈가 안 좋다, 내 렌즈가 안 될 거고, 장비에 대한 그런 편견들로 가게 되겠죠. 아니 오늘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3가지밖에 질문을 못했네. 제가 너무 답변이 길은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좀 궁금한 게 좀 풀려지셨나요?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뭐 어떤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주빌리님하고 저하고 이제 대화를 토크식으로 하다 보니까 들으시는 분들은 어쩌면 좀 지루해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뭐 예전에 방송에서 했던 내용들도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또 궁금하신 것들을 오늘 또 우리 주빌리님 첫 방송이기 때문에 또 편하게 한 번 정도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한동안은 이렇게 궁금하신 것들이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런 것들로 이렇게 토크식으로
당분간 좀 끌고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는지요? 축구를 넘어서 송보님을 찾았습니다. 너무 반가운 방송이었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도 같은 주빌리님과 같은 고민들이 있으셨는지요? 또 그런 고민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사진 생활할 때 우리 사진 통장이라는 방송이 어떻게 보면은 예전식으로 진보적이란다, 뭐 세련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토크식으로 하는 방송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오늘부터 또 이번 주부터 다음 주 계속해서 주빌님이랑 사진 통장 계속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